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최근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과 국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 방역 체계를 조기에 가동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최근 지역의 병의원마다 독감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마지막 주 기준 진료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수는 45.7명으로 유행 기준의 7배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아무래도 이제 비말이라든가 공기로 전파되는 그런 호흡기계 감염병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218개 병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300명 수준이던 호흡기 감염병 환자 수가 이달 들어 400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호흡기 감염 환자 중 취약전 아동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주로 집단시설 내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장염인 노로바이러스도 급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9개 병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2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360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설 명절 비상 방역 체제를 지난 19일부터 조기 가동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설 연휴 전까지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을 24시간 비상 연락망으로 연결하고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예방활동도 벌입니다.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호흡기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등 개인 위생과 음식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 여름 오송 궁평 2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는데요. 지하차도는 여전히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재개통 시점을 두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미우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14명이 억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참사 6달이 지났지만 지하차도는 여전히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앞을 대형 모래 주머니들이 가로막고 있고 지하차도 입구에는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지하차도 430m 구간을 포함해 오송 1 교차로부터 옥산 신촌 2 교차로까지 4km 양방향 도로가 반년 넘게 폐쇄돼 있습니다. 그동안 분비는 오송 시내를 지나다니다가 그나마 최근에는 우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10분가량 돌아가야 하는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돌아서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요.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건 발생된 게 7월 달에 그랬는데 이게 해를 넘겨서 지금 한 6개월 동안 이거를 못 열 이유가 없지 않나. 궁평 2 지하차도 재개통은 사고 발생 1년 뒤인 오는 6월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나온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터널 내부의 전기와 조명, 벽면 누수 보강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사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됐던 터널 진입 자동 차단 시설은 지하차도 중앙부에 물이 30cm가 차면 차단봉이 내려오도록 설계됐습니다. 조기 개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터널 내에 복구 시설이 너무 깁니다. 또 양이 많고요. 또 다른 이런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완벽한 시공이 필요합니다.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일부에서는 제방 붕괴에 트라우마가 상당한 상황에서 미우강 제방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올해 말쯤 지하차도를 개통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증원될 의과대학생 모두를 충주병원에서 교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중장기 발전계획 이행 설명 자료에서 오는 2031년까지 100여 명의 의료진을 확보하고 시설을 갖춰 충주병원에서 전공의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응급의료센터 인력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헬스케어 센터 리모델링과 관절 척추센터를 신설하겠다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들의 여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충청권 11명의 의원 가운데 3명은 여론조사가 포함된 당의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할 경우 컷오프되거나 페널티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중진들에게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당내 공천 룰에 정우택 의원은 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의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 득표율의 15%를 감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진들에게 경선 문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충북 지역에서는 정우택, 이종배, 박덕흠 3명의 의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정우택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청주 상당에서 3선을 지낸 정 의원은 지난 2014년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선거구 개편이 있었던 만큼 자신은 동일 지역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공관위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박덕흠 의원도 20대 총선에서 괴산군이 편입되며 정 의원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지만 인적 쇄신을 위한 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도 어렵다면 그것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항상 얘기를 했는데 한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충북 지역 현역 의원들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이를 놓치지 말고 지지해달라는 글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11명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 여론조사, 당무감사 등을 토대로 한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한 명은 자동 컷오프됩니다. 나머지 하위권 2명도 경선에서 20% 감산되는데 이럴 경우 동일 지역구 3선 의원들은 최대 35%까지 페널티가 가능합니다. 다만 충청권의 경우 당내 경선에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80%로 결정된 점은 중진 현역들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 4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과 경력을 갖춘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의 출마 선언은 충북 지역 현역 의원들 중에는 처음입니다. 이경용 전 제천 단양 지역위원장은 어제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제천 단양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역 주민을 대변해 국회에서 당당히 일할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수몰 피해와 환경 피해로 잃어버린 자주적 재원 2,730억 원을 매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이 어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청주시정에 맞는 정책 제안이 기대되는 가운데 시행정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 운영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최근 3년간 정책 개발을 위해 외부 기관에 발주한 연구 용역은 한 해 평균 60여 건에 이릅니다. 청주시 일상생활권 구축 계획 등 최근 외부 기관에 발주한 연구 용역 3건만 보더라도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지난해 연구 용역 예산은 66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자체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청주시의 독자적인 연구원인 시정연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수요가 매우 커졌습니다. 청주시가 자체 연구원을 갖게 되면서 비용 절감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제안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사업 발굴과 정부 공모 사업 대응,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한 분석 연구 등을 해나갈 계획으로 올해는 가장 먼저 충청권 광역철도 연계 발전 방안과 청주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등 청주시 주요 시정 업무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정연구원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으로 청주시가 중부권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논리를 개발하는 청주시정의 나침반이 되고자 합니다. 청주시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게 될 시정연구원. 다만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뒤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의 자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둘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성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다자녀 가정의 실태 조사와 정책 자문단 운영, 다자녀 가정 기여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과 양육과 보육, 주거 안정, 보건과 의료, 교육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어제 충북고와 청주농고 학교시설을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기 위해 사업 주체인 충북 그린 스마트스쿨과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북 그린 스마트스쿨은 리드 종합건설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286억 원을 투입해 충북고 본관과 후관, 그리고 청주농고 종합실습실을 개축하게 됩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 완공 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가로 일정 기간 정부로부터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불가항력적인 학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교사들이 소송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현재 진천과 청주 지역 유치원 두 곳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해당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각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교사노조는 비급여 병원비가 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제천의 한 마을 주민들이 숯공장 연기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숯공장은 25년간 합법적인 영업을 해왔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인데요.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가 바람 따라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참숯 공장이 자리한 제천시 백운면 모정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최근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며 집단 행동을 자처했습니다. 시청에 몇 년째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은커녕 공장 가동이 지속돼 중장비로 공장 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저희 주민들은 나무 소진 다 될 때까지 또 똑같은 상황으로 연기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를 마셔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숯가마 공장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25년 전 원주민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집진기까지 가동 중인데 이제 와서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설치 의무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해 저감 장치까지 고려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을 이제 계속 쏴서 연기를 잡아준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냥 하수도에 버려버리면 폐기물인데 시설에서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버는 것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해당 숯공장의 가마 용적은 83제곱미터로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대상인 150세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상황. 제천시는 주민과 숯공장 간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며 민원 발생 시 업체의 작업량이나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건강권과 업체 생존권을 두고 불편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집단 행동에 이어 법정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해 충북 수출이 27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1% 감소하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역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감소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긴축 정책 여파로 반도체 등 경기 민감 품목들의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수출이 반등하는 양상을 보여 올해는 충북 수출의 상승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북 도립대학교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1학기부터 도내 산업체 근로를 병행하는 K 유학생 모집에 나섭니다. 대학 측은 현재 키르기스스탄 학생 9명이 원서를 접수한 상태로 올해 안에 K 유학생 30명과 한국어 어학 연수생 100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은 전문학사 취득을 목표로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학과, 교육과정을 준비 중으로 국제협력센터에는 한국어학당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진천군이 인파 밀집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파관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를 바탕으로 인파 밀집 상황이 안전총괄부서로 자동 전달되며 군은 이를 이용해 생거 진천 농다리 축제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CJB 시청자위원회가 김경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JB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CJB 시청자위원들은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도민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의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충북 세종권역의 유일한 네이버 카카오 컨텐츠 제휴사로서 뉴미디어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CJB 신규식 대표이사는 유권자들이 지역 일꾼을 잘 뽑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 발굴과 프로그램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